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생산의 3요소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일단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아주 유명한 영화죠. 쇼생크 탈출이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넣어봤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정말 그 땅속을 통해서 탈출해서 이제 드디어 자유를 얻는 그런 아주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좀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서 통제당하지 않으려면 이 경제적 자유가 필요한 거를 우리 깨닫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 영화 매트릭스를 통해서 그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통제를 당하고 있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도 하나의 매트릭스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본주의 노예로 살지 않고 통제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경제적 자유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산의 3요소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산의 3요소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 영상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라고 했는데, 자신의 생각들을 한번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영상이 쌍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에 통제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서 우리가 통제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돈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일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로 우리가 통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통제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넉넉한 돈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통제받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충분한 돈을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림 하나 넣어봤는데, 네, 첫 번째 그림은 뭐 일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죠. 자, 그럼 돈을 버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을까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아주 넓은 이렇게 평야가 있는데, 네, 우리가 토지를 통해서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땅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어떤 작물을 생산해서 그걸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거기로부터 임대소득을 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토지를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고요. 이건 그냥 돈이에요, 돈. 그죠? 우리가 돈이 많으면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를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겠죠. 자, 이건 뭐 이렇게 톱니바퀴 이런 건데, 이건 여러분들한테, 시스템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로부터 우리가 돈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일하지 않더라도 그 사업체가 자동으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 우리 자본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노동과 토지와 자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경제 시간에 이 세 개를 바로 생산의 3요소라고 배웠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이어서 다음 내용을 볼게요. 자, 경제적 자유가 뭔지를 생각해 볼게요. 자, 경제적 자유란 뭘까? 돈을 위해서 일하는 노예가 아닌 뭐 무엇과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이룬 상태래요. 이게 뭘까요? 뭐랑 뭐로부터 자유를 이룬 걸까요? 자, 첫 번째는 네, 그래요. 돈이에요, 돈. 네, 돈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네, 시계인데 시간이에요, 시간.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실업자 같은 경우는 시간은 되게 자유롭죠. 시간이 아주 넘치죠. 지겨울 정도로. 그죠? 네, 시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본주의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겠죠. 자, 의사라는 직업은 정말 뭐 돈을 많이 버는 우리 직업이라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너무 바빠요. 그쵸?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내가 여행을 가고 싶거나 뭘 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뭐 이렇게 길게 뭐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죠. 돈에 대해서만 자유가 있지 시간에는 자유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두 개 다 이룬 상태를 우리는 경제적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예전에 했었던 우리 예능, 자, 효린의 민박이라는 예능이 있었죠. 네, 인기가 많아서 시즌 2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너무 이렇게 편안한, 너무 이렇게 행복해 보이죠. 네, 이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자, 효린의 민박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주도 너무 예쁘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아 이효리 되게 매력적이네 뭐 이런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상순 씨는 어쩜 저렇게 복이 많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들이 되게 젊잖아요, 그죠? 젊은 나이에 저렇게 빨리 은퇴를 해서 정말 출근할 필요도 없이, 그쵸? 어떤 뭐 이렇게 일에 쫓기지 않고 너무 여유롭게 그냥 한낮에 이렇게 네, 낮잠을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반려견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바닷가에 나가서 서핑을 하기도 하고, 겨울에는 눈썰매도 타고,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부럽거든요. 네. 이게 보통은 60세가 넘어서 그 늦은 나이에 은퇴를 해서 그때서야 이제 뭐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그때는 젊음이 많이 좀 지나간 상태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이렇게 좋은 나이에 일찍 은퇴를 한 게 저는 너무 부럽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이유리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돈이 많다. 둘이 쓸 만큼 충분히. 우리처럼 돈 안 벌고 편하면 다 잘할 수 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고 서로에게 말이 예쁘게 나가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너무나 공감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서로 어떤 싸우거나 다투거나 뭐 이렇게 좀 나쁜 일이 생길 일이 별로 없다. 네, 이런 얘기예요. 네. 사실 그래요. 뭐 뭐든 돈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당히 어떤 그 가정이 깨어지거나 불화에 있는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렇게 경제적인 것들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이 좀 회복할 수 있었던 거는 경제적 자유를 이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자, 한 개 엔진으로 달리는 차가 있고 세 개 엔진으로 달리는 차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왼쪽 그냥 이거 예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왼쪽은 하나의 엔진으로 달리는 차고요. 오른쪽은 세 개 엔진으로 달리는 차라고 생각해 볼게요. 둘이 시합하면 누가 이길까요? 뭐 비교 하나만 하죠, 그렇죠? 이쪽이 오른쪽이 훨씬 빠르겠죠. 자, 이게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엔진이라는 거에 생산의 요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는 생산의 하나 요소만으로 네, 돈을 벌고요. 누구는 세 개 요소를 다 사용해서 돈을 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더 빨리 네, 이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생산의 3요소를 가지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용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생산의 3요소로만 생각해 볼게요. 일단 사회주의를 먼저 볼게요. 사회주의는 노동만 허용한 사회예요. 예, 그 사회주의에서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공장의 기계라든지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이제 생산의 요소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소유가 안 돼요.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하나의 엔진만 허용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본주의는 어떠냐?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우리 토지 소유할 수 있죠? 네, 공장 소유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엔진 같은 거, 아니 뭐 기계 같은 것도 소유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노동, 토지, 자본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어디서 돈을 벌고 있죠? 그냥 노동에서만 한 개 엔진으로만 돈을 벌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더 사용해 보려고 노력을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두 개, 토지와 우리가 자본을 통해서 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교육에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너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대기업 들어가면 될 거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노동을 통해서만 돈을 버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쵸? 어디도 나머지 두 개의 생산 요소를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정규 교육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쵸? 이게 저는 뭐 약간 음모론적 입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집단들이 네, 기득권층인데, 그런 기득권층은 일반 그런 서민들이, 대중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교육에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거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은 이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은 세 개를 모두 다 사용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했던 내용을 비슷하게 이 생산의 3요소를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정말 그 재테크 서적의 바이블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버전이거든요. 이 표지가. 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정말 부자들은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나중에 그렇게 돈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